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7월달에 인사청문회 쫙 깔려 있어요. 네, 맞아요. 쫙 진행될 겁니다.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다 올 예정인데 오늘 저희가 다뤄볼 장관 후보자 여러분들 조현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7번째 자막 준비해 주시고요. 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발언했냐? 미국부터 간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미국부터 간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 발언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G7 뭐 나토 불참 등등 외교 시작하자마자 난리다. 큰일이다. 맞아요. 한미 관계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어떻게 보세요? 망언이죠. 이거 그러니까 미국부터 간다는 거는 고정관념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외교안보관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고 지금 앞전 방송에도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 네. 상위 방어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동맹을 맺은 국가가 미국이고 이 미국이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다행히 세계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이 국가와 당연히 먼저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나토 참석 안에 G7에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그 분쟁에 있어서도 G7이 다 이스라엘을 지금 지지하고 이란의 지금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는데 본인은 또 다른 노선을 타. 그런데 이 와중에 외교부 장관까지 이런 발언들을 한다? 이것들은 이 미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고 지금 최근에 또 북한이랑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통해서 상호 방위 조약과 비슷한 그런 북한에서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그런 조약을 또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편에 북한군이 갔잖아요. 맞아요. 러시아가 러시아가 아니죠.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거예요. 북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공산주의와 네. 핵무기에 반해서 연대를 이루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만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또 거기다 불 붙는데 기름을 또 아니 이게 끼얹은 말이 되냐고요. 지금 최근에 중국도 막 대만을 압박하고 뭐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가 한중일 북중러 한중일 쪽에 지금 유럽들까지도 지금 연대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김민석, 이재명, 조현까지 뭐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 대한민국 외교 라인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이런 것들을 국민분들도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정청래가 민주당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러면 진짜 판타스틱 4 아니에요? 더할 나위 없죠. 지금 저희 뒤에 장관 인선 얘기도 또 할 건데 예. 오죽하면 지금 정청래 뿐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가 연막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잡음 뒤에서 정청래 그리고 장관들 인선까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쭈루룩 하려고 김민석을 일부러 앞에 내세운 거 아니냐. 그런 인물들을 거기다 연막 작전이다. 예,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참 그리고 자 이번에 다뤄볼 사람은 이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종전국가가 아닙니다. 휴전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위에는 한반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인 북한이 있어요. 뭐 심심할 때마다 막 미사일 막 쏘면서 도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이 과거에 한미일 훈련 일정과 위치까지 공개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 방해 출신입니다. 네. 방해 출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라면은 실전 경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시 말하지만 휴전국가입니다. 맞아요.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라인데 실전 경험이 없는 데다 거기에다가 한미일 훈련 일정까지 과거에 위치까지 공개한 이 사람이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후보자입니다. 국방부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군 개혁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 출신이 아닌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 한 번쯤 앉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인선은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철저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나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위 출신으로 군에 대한 이해, 작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연합훈련의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심지어는 그때 작전 계획까지도 공개를 했었어요. 아, 각 계획까지 공개를 예, 했었어요? 그런 인물이 그런 안보 불감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군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 제가 사령관 통역병으로서 좀 임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엘리트셨네? 아니요.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예. 너가 잘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글로 가게 됐다. 야, 통역병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에서 그렇죠. 그래서 UFC나 아니면 와. 키리졸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작전 개요들이 조금이라도 북한에 새나가게 되면 사단급 그 병력들이 괴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이런 안보 불감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뭐 방위인 것을 저희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인식적으로도 이렇게 좀 모자란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 앉게 되면 이 대한민국 국방은 도대체 이 외교 안보부터 외교, 국방, 안보까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같이 세계 정세, 글로벌 정세가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물들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라인을 맡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차라리 오히려 통역병 한미일 연합훈련 때 통역까지 하신 이재능 대변인 같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한다. 그러면 뭐 인정하죠. 장성 출신이 아니어도. 제가 실력은 안 됩니다만 그런 그 위험한 그 외교 안보 의식을 갖고 있진 않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안규백이라는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네. 외교장관인 후보자인 이 조연 외교장관 후보자 그리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 총리에는 김민성 과거 미 문화원 심지어 김민성 뭐라 맞아요. 말했습니까? 미 문화원 사건은 그 광주 문제를 세계에 효율적으로 알렸다. 그러니까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국정원장인 이종석까지 얹어야죠.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책을 한 북한에 대한 이해, 뭐 현대 북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한 20권 이상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인물들을 외교안보 라인에 최전방에 박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미국 그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고 문재인은 믿을 수 없는 지도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정보, 핵심 정보들은 한국에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그 기저에는 창피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북한과 중국에 어떤 식으로 정보가 새나갈지 모른다는 것을 또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벌써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이제 3주 됐는데 인선이 만사라고 뭐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인선을 저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재명 정부는 다른 측면에서 이런 정말 위험한 인물들을 국방 안보 라인에 외교 안보 라인에 임명시켰다는 점에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를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아침까지님이 안보가 제일 걱정이다. 피스님은 안보 무너지면 정치고 뭐고 필요 있나 끝인데 경제를 살리기 전에 안보가 우선이다. 이게 맞는 게요. 일단 국가가 있어야 경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북한이라는 이런 집단을 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보, 외교 이 외교 안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외교 안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장관 후보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몇몇이 이런 사람들이고 또 총리는 심지어 또 저런 사람이에요. 반미 활동을 하고 문화원을 점거하고 본인들이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 과거에 뭐 4.19나 5.18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시위를 했을 운동권이라고 한다면 6.25가 있었고 미국을 위시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 38선을 지켰기 때문에 그 4.19든 5.18이든 뭐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이 심지어 6.25 6월 네. 25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오늘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이 안보에 대해서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생각하고 맞아요. 저는 오늘 기도할 때도 식사 기도할 때도 국군 장병들에 대한 기도를 하긴 했어요. 네. 오늘만큼은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오늘 김민석 2차 청문회가 또 공교롭게도 오늘 열렸는데 맞아요. 2일차 청문회 모습을 보니까 이 나라 걱정이 특히 그럼요. 외교 안보에 대한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검찰을 해체한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고 밖에서는 밖에대로
그 뭐야 G7회의 가서 정상들에게 무시나 당하고 혼자 트럼프랑 독대도 못하고 G7은 다 하는데 나토 그러니까 G7 같은 경우에 경제 이제 협력체라고 한다면은 나토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네. 나토는 아예 본인이 출석도 안 하겠다는 바를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고 그 나토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뭐 나토 뭐 호주 일본도 안 갔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 일본은 G7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그럼요.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 만났습니까? 우리는 악수도 한번 못 해놓고 왔죠.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으니까 만나라고 나토라도 가야 된다. 빨리 만나야 된다. 이 7월 8일까지인가가 그 관세 그 기간이라 하더라고요. 맞아.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전에 해결을 봐야 되는. 그 전에 해결을 봐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진짜 7월 8일 금방 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정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기간 안에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7월 8일 안에. 제가 만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측컨대 예. 이재명 정부 후반부로 갈수록 레임덕은 더 빨리 올 거지 않습니까? 후반부까지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중반부부터 아마 가속화가 될 건데 네. 그 과정에서 트럼프를 악마화할 겁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그 지난 반미 문재인 정부 때도 활동을 그러지 하고 않았어요? 그랬죠. 반미 활동을 하고 북중러와 혹은 공산주의 국가들, 핵 보유 국가들과 같은 노선을 타고 있음에 그것이 경제로도 이어졌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고 트럼프를 악마화하고 관세 협상 이거 트럼프 잘못이다로 분명히 악마화할 것을 제가 감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지금 동북아 정세가 지금 이런 와중에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 네. 이스라엘 사태 다음엔 뭐 어디라 합니까? 중국 대만이에요. 맞아요. 중국 대만 그 다음에 북한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반미를 한다고요? 반 트럼프를 한다고요? 트럼프를 악마화한다고요? 이거는 진짜 그렇죠. 저는 현실이 안 되게 바라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진짜?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그 햇볕 정책 우리나라가 햇볕 정책을 할 때 북한이 핵 개발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닌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아마 북한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시쳇말로 세계 3차 대전까지는 아니겠지만 훨씬 더 큰 그런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 같은 경우에 하나도 없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걸 실어 나를 미사일 ICBM도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은 핵탄두만 50개 넘게 갖고 있어요. 지금 밝혀진 것만. ICBM도 10발 이상 갖고 있어요. 와. 다시 말하면 이미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를 김대중 정권을 비롯해서 노무현 정권까지 뭐 지금 이번에 그 통일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된 정동영 그 장관들이 1등 공신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때리지도 못해요. 1등 공신이죠. 정동영이 또 통일부 장관에 갈 줄은 또는 아니죠. 어쨌든 예. 만약에 때리게 장관직을 되면 한 번 더 할 줄 몰랐는데. 예. 만약에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그 무역 제재뿐 아니라 제재를 가하겠다고 물리적으로 때리게 되면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앞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발할 거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동맹이고 또 나토가 우리를 도와야 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 것인데 뭐 전쟁까지는 저희가 너무 최악이니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계속 중국한테 시시하고 있고 대만 뭐 그거 침략하는 게 우리랑 솔직히 뭔 상관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 대통령부터가 하고 있고 외교 안보 라인에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을 대거 인선을 시켜놓은 이런 지금 시스템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물론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 바빠서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는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정치에 정말 관심이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위험해요. 진짜 위험합니다. 저희가 최악의 상황까지는 당연히 언급을 네. 안 하고 그렇게 안 될 길을 바라고 안 될 거라 봐야 되지만 진짜 만약에 그때 가서도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도 또 막 윤석열 탓이니 계엄 때문에 내란 때문에 또 그런 탓을 한다면요. 진짜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때는 국민들도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믿지 않을 것이고요. 이 한반도가 뭐 길게는 100년, 짧게는 50년 평화를 유지한 대륙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평화를 누린 적이 없죠. 없습니다. 뭐 조선 때 조선 때도 조선 왕조, 100년 말기에 평화를 있어요, 말기에. 100년 평화를 못 누렸어요. 왜냐면은 그 조선 후기에도 전쟁을 겪었고 중기에는 뭐 전쟁의 시대였고 그러니까요. 그 네. 대상이 어디입니까 또? 중국이었어요. 네, 중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굴욕당한 게 인조 때 청나라한테 당한 겁니다.
근데 더 올라가잖아요. 네, 고려 때 원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다 중국입니다. 다 중국이죠 지금의. 그러니까 그런데도 중국은 또 심지어 뭐 아닌 척이라도 모르겠는데 지금 뭐 동북공정이니 뭐니 벌써부터 지금 이런 그리고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의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아세요? 그건 뭐죠? 그 엄청 지금 인기 많은 우리나라의 그 K-팝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K-팝을 하면서 그 외계 그 뭐지 악귀들을 퇴치하는. 근데 되게 재밌고 지금 글로벌 1위거든요. 아 그래요? 글로벌 인기가 1위예요. 많나 보다. 네. 근데 이것마저도 중국인들이 뭐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한국이 또 중국 걸 뺏겼다. 아, 훔쳤다. 이런 도둑질을 뗐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썼는데 네.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어요. 다 그거보다 지들 거래요. 우리나라가 지들 거래요. 그러니까 중국이랑도 근데 얘네는 어느 우리를 완전 속국으로 아는 거예요. 실용 외교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을 사실 적국으로 치부하거나 러시아를 적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거 치고도 지금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죠. 네. 뭐 맨날 다 지들 거래. 아군은 배제하고 뭐 미국이 뭐 호구입니까? 음. 뭐 경제는 미국, 중국, 안보는 미국. 아니 미국이 지금 중국이랑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세계 1, 2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 국가인데 경제는 중국이랑 푼다고 하면 미국이 뭐하러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을 져줍니까? 동맹국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연대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을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제 정세가 최근에 이렇게까지 불안했던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뭐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분쟁도 있었습니다만 네. 저도 또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 진짜요? 그 당시에 이제 봉사활동하러 갔었는데 팔레스타인에 야. 이 지금 국제 정세가 그런 뭐 전쟁들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그 전쟁들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관세 전쟁뿐 아니라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노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국무위원들 장관급 인사들의 인선 이런 것들이 지금 향후 이재명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정세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것인가 이들이 얼마나 그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나라를 놓이게 할 것인가가 너무 뻔해요.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가깝다. 뭐 그런 의미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방송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 광고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동에서 후기가 정말 좋은 제품 들고 왔는데 펜앤마이크 광동 특가로 이용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광동의 혈행관리 올인원 트리플 케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자, 효과 이렇게 왼쪽 하단에 나와 있고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를 하시면은 정말 저렴한 한 박스 1개월 분량에 25,000원, 세 박스 3개월 분량에 66,000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1661-6915 전화번호 1661-6915 전화 주시면은 문의 및 상담 간편하게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끝으로 방송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며칠 전에 그 저희 당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김민석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털면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번 주 월요일 박찬대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전 던질게요. 모 눈에 뭐만 전 돈 보인다고. 없어요. 돈이 아니라 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들 중에는 돌 던질 사람 많습니다. 아이, 이렇게 들어온 맞다 죽으시겠네. 저희 뭐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청년 결백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지 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형차 타고 다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안에서 내홍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민주당에서 털려고 하고 뭐 룸사롱이니 뭐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그 더럽고 추악한 정치인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태도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 김민석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안치겠다는 그 태도 계속 그런 태도를 일관하시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제일 먼저 등 돌릴 것이다 라는 점을 저희 국민들을 대변해서 제가 먼저 좀 경고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는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백지원 대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백지원 대변인의 백발백중 시즌2가 방영될 예정이니까 내일 펜앤마이크 방송도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진행되는 펜앤마이크 모든 방송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